안녕하세요.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주최하는 북한의 극악무도한 만행을 규탄하는 온라인 결의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바른사회 시민회의 전미라 팀장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사안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결의대회를 준비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대한 간략한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1부 결의대 취지 설명 및 성명서 낭독과 2부 참석자 발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 및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탄 결의대의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난 22일 북한군은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를 하던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총격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국방부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잡혀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인지하고도 어떠한 조치도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를 보고받은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다음날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하며 평화 타령에만 빠져 있었다. 24일 국방부는 언론 브리핑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보고에 앞서 실종 공무원의 자진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건 축소와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고, 청와대와 여당은 북한 눈치 보기에 바빠 제대로 된 대응 모색도 하지 않았다. 북한의 극악무도한 만행으로 국내 여론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 이르자 25일 북한은 통지문 한 장을 보내왔고, 청와대는 강력 대응은커녕 유례없는 북한의 반응이라며 감읍해하면서 이번 사건 또한 남북관계와 평화를 운운하며 유야무야 넘기려 하고 있다. 북한군의 이 같은 만행은 북한 지도자의 사과 한마디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만행 과정과 이후에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이에 바른사회 시민회의에서는 북한군의 극악무도한 만행을 규탄하고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명명백백 밝히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다음은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은 바른사회 시민회의 김태우 공동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명서. 정부와 국방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알 권리를 존중하라.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은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를 하던 한국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무자비하게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엽기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 보고를 받고도 9월 23일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화상연설을 강행했으며, 청와대와 여당은 북한이 25일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 한마디로 사태를 덮고 북한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국방부 역시 처음부터 근거 없는 자진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고, 도발에 대한 응징을 모셔가기보다는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면서 가해자인 북한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즉,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군이
스스로 본분을 망각한 채 그리고 국민의 감정과 알 권리를 무시한 채 남북 정부 간 관계 유지에만 연연하는 주객 전도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군의 이번 만행은 북한 지도자의 사과 한마디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만행 이후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에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이에 우리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알 권리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이번 만행이 4.27 판문점 선언,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제네바 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런 합의들에 총기 사용 금지라는 표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이 아니라고 한 정부 공직자의 설명에 대해 국민의 감정이 어떨 것으로 보는가? 판문점 선언은 제2조에서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 금지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 안전한 의로 활동을 보장하는 대책 수립에 합의했으며 군사 분야 합의서 역시 제1조에서 모든 문제의 평화적 협의 및 해결에 합의한 바 있다. 남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제네바 협약도 전쟁 중에도 민간인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들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가 지나치게 북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음을 지적해 왔지만 북한은 이마저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이번에 재확인시켜 주었다. 때문에 정부는 북한의 사과 한마디로 사태를 덮으려 하지 말고 차제에 북한의 남북 합의 및 국제법 위배 여부를 확실하게 규명하여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라.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는 길이다. 둘째, 통지문을 통한 북한 지도자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는 상황 모면용 표현일 뿐이라는 국내외 지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실제로 통지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녘 동포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희생자를 침입자로 표현하고 그를 사살한 것을 마치 정당한 자위권의 행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일관했으며 우리 군이 만행, 응분의 대가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불경스러운 대결적인 표현을 쓴 데 대한 커다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이를 국제사회의 지탄과 한국 국민의 대북 여론 악화를 의식한 표리부동의 궤변으로 평가하며 세계 많은 인권단체들의 규탄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미안하다라는 표현 한마디로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셋째, 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처음부터 자진 월북설로 사태를 축소하려 했다는 시중의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희생자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자 2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월북을 원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임에도 국방부가 자진 월북을 언급하여 북한군의 만행을 정당화시켜주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궁금해하고 있다. 그것이 군의 본분을 망각한 정치 권력 눈치 보기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국방부가 진정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군이라면 자진 월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국민이 수긍할 만한 이유들을 밝혀야 한다. 넷째, 국방부는 희생자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북한군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판단하는가? 세계 모든 나라들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일단 생명을 먼저 구조한 후 필요한 취재와 재판을 거쳐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희생자를 바다에서 꺼내지도 않은 채 부유물에 줄을 묶어 3시간 동안 끌고 다녔으며 아무런 취조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총격을 가해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그리고는 통지문을 통해서는 침입자가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어서 총격을 가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해서 국방부에게 묻는다. 국방부는 24시간 이상 튜브 하나에 의존하여 바다에서 표류한 비무장 민간인이 북한 경비정으로부터 도주할 수 있다고 보는가? 도주할 듯한 상황이라는 북한의 설명이 궤변이라고 판단하지 않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향후 한국군도 고의든 우연이든 우리 측 경계선을 넘어오는 북한의 비무장 어선이나 표류하는 북한 민간인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격침 또는 사살해버릴 용의가 있는가? 비무장 지대를 넘어 귀순해오는 북한군 병사를 총격으로 사살해버릴 용의가 있는가? 지구상에서 북한 말고 그렇게 행동하는 나라가 있는가? 국방부는 여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자진 월북의 사실 여부를 떠나 국방부의 대국민 설명이 신뢰하기 어려운 비겁한 내용이었음을 자인해야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부와 국방부에 촉구한다. 이번 북한군의 만행은 임시 방편식 사과 한마디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역사는 이번 북한 만행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 정부와 군이 남북관계 악화를 방지하는 데 연연하여 철저하게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사건으로 기록할 것이다. 해서 지금부터라도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지키는 정부와 군의 본분을 다해 줄 것을 재삼 촉구한다. 2020년 9월 26일 바른사회 시민회의 일동 이상입니다. 네, 성명서 낭독을 해주신 김태우 공동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부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행사는 참석자 발언 시간으로요. 전사면 바른사회 시민회의 사무총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1부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부 행사는 정부와 국방부는 국민 안전을 지키고 알 권리 존중하라라고 하는 저희 그 성명서 낭독에 이어서 저희 참가자분들께서 발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이시고 바른사회 공동대표이신 조동근 교수님께서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유호열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님이시고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을 지내신 유호열 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기수 변호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기수 변호사님은 법률사무소 이세 변호사의 대표 변호사로 계시고요. 이어서 김원식 교수님,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이어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단국대 경제학과에 계시는 김태희 교수님께서 이어서 또 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로 계시는 남광규 교수님께서 하시고요. 이어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님, 그리고 중앙대 교육학과의 이성호 교수님께서 이어서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동근 교수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순서를 기다리시는 것 같기 때문에 좀 짧게 한 2분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그러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대처를 보면서 전 세계 조롱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 어떤 희생에서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 정권의 현 사태를 갖다가 보고 그 다음에 대처하는 거를 보면서 진짜 국가가 뭔가, 국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뭘 했나, 이거를 우리가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팩트 위주로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퀀스를 보면요, 22일 날 돌발적으로 그렇게 일이 벌어졌다고 일단 인정을 합시다. 그런데 중요한 건 23일 날, 그 다음 날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 녹화된 거를 그렇게 급합니까 도대체? 자국의 어떤 백성이, 공무원이 이렇게 희생당했는데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국방부는 뭡니까? 사실 주무부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24일 날 자진 월북,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충분한 근거도 없이 누굴 갖다가 좀 명예훼손하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갔고 책임 회피를 하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 다음에 25일 날 북한이 미안하다. 이거 구호체인데
뭐 친구 간에 무슨 뭐 티격태격 미해간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게 아닌데 북한의 어떤 이런 결례 사실은 미안하다라는 건 공식 문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28일 날 바로 오전입니다. 오늘 오전 외교통일위 전체 회의에서 두 가지를 강행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강행 시도했습니다. 아니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외교통일위 전체 회의에서 이런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이걸 어떻게 올리려고 그럽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두 번째 더 기가 막힌 거는 북한 개별 관광 촉구 결의안도 강행하려다 못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나라 국격이 없다. 자존심이 없다. 자기 어떤 자국민이 이렇게 비참하게 공해 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배터 수역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참하게 사설되고 그야말로 시승수습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거를 화염 방사기쯤 해당되는 그런 수상에서 시신을 훼손했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적이 없이 그냥 넘어갔다. 그럼 마지막 하나 도주할 것 같아서 사살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어떤 그 대응 논리 없이 인정하는 듯한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서 대한민국은 국격이 없고 대한민국은 국민들에 대해서 진짜 있을 이유가 없는 그런 정부가 현재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 얘기하면은 22일부터 28일까지 시간 단위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고 어떻게 이걸 갖다 해석했는지를 낱낱이 국민들한테 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동근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님이시고,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을 지내시고, 저희 바른사회 시민회의 전 공동대표이신 유오열 교수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바른사회 시민회에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성명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제 22일 오후 3시쯤에 이 상황이 이제 최초로 인지되고 그리고 보고가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에 이제 사살된 이 사이 그리고 사살된 이후에 무려 10시간 이후에 이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게 된 이 과정. 그래서 이번 사건을 다루는 국방부와 청와대에서 NSC 회의를 열고 거기에 나온 그 회의 기록을 토대로 해서 이 시간대에 일어났던 일의 정확한 사실을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여기에서 언제 어떻게 인지하고 어떤 지시를 했는가, 또 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대면 보고 있고 난 이후에 대통령의 어떤 지시 사항과 행적에 대해서도 꼼꼼히 지금 밝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민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진상 조사를 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명확한 실체를 밝혀내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국회 특히 우리 야당에게 우리 시민사회가 집중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러한 그 상황을 놓고 북한에서 이제 보였던 그 반응 이것이 이제 과연 정말 그 통지문대로의 내용인지 또는 그 통지문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정부와 북한에게 대해서 동시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집회를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화상으로 이런 회의를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난번 이제 청와대 앞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제 1인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시민사회가 우리 바른사회 시민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을 정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시민들의 이런 어떤 분노와 그리고 이 사실 규명에 대한 요구를 하는 의지를 보여줄 그런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위를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이러한 그 현실을 감안해서 한 명씩 철저하게 방역에 협조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될 때까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와 우리 이 언론에게 이러한 상황을 우리 이 시민 바른사회 시민회의 차원에서 후속 조치로 요구하면은 좋겠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효영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려대 아시아 문제연구소 교수이신 남강구 교수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사건은 이건 정말 이게 나라가 정말 할 정도로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식으로 처리했다가는 이거는 그래서 우선 뭐 김정은이가 보냈다는 그 사과문은 차치하고 그거는 이 상황에서 뭐 애초 국방부 또 청와대 지금 또 국회에서 애초에 이 사건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다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나라 지금 권력기관 또 행정기관 사법기관 모든 정보기관들이 절대 이거 보통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그런 지금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요청하고 싶고 우리 시민들 국민들 지금 이제 정부가 코로나19를 핑계를 해가지고 온갖 정치 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나라가 더 이상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공분이 지금 밀어나고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표출할 수 있는 어떤 방법과 이런 것을 좀 모색을 해가지고 당연히 이번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뭐 북한에서 뭐 김정은 뭐 명의로 왔던 사과문을 둘러싸고 마치 이걸 가지고 그냥 이제 접어가지고 끝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에서 온 그런 뭐 사과문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건 그거로 끝날 일이 아니고 우선 우리 내부에서 이 국가가 완전히 지금 실종된 이 상황을 철저하게 우리가 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비록 코로나19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런 방법을 모색하고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표현으로 우리가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어서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양준모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묻겠습니다. 당신의 부모가 무참히 살해당해도, 당신의 아들딸이 무참히 살해당해도, 당신의 형제자매가 무참히 살해당해도 가해자를 두둔할 것입니까? 당신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당신들 눈에는 국민의 목숨보다 국면 전환이 더 소중한 것입니까? 선량한 비무장 사람을 죽여놓고도 반성하지 않는 집단은 살인마 집단입니다. 살인마 집단과 타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살인마 집단의 일방적 주장이 그토록 이례적인 것입니까? 살인마 집단과의 어떠한 타협도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포기하는 행위이며 이적 행위입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살인마 집단들은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그리고 피해자 보상에 나서라. 문재인 정권이 이번 사태의 처리에 관해서 책임자 처벌을 하고 사건 경위와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중앙대 교육학과의 이성호 교수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이미 앞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 관계자가 9.19 남북협의의 위반 사항은 아니다. 이거를 말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남북합의 사항에는 포에 의한 사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포에 의한 사격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 합의를 위반한 게 아니다 그랬는데
국민들의 지능을 어느 정도로 알고 이런 이 농담도 아니고 이 간사한 무슨 언어라고도 할 수 없고 이런 말을 하는지. 그래서 이것이 과연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이거를 좀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포에 의한 사격이 아닌 모든 행위들, 예컨대 칼을 썼다든지 더 나아가서 핵폭탄을 사용했다든지 그것도 그럼 적대 행위가 아니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입만 벌리면 인권, 그다음에 민주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이번 집권 세력의 그 어떤 특징인데 대통령을 위시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건에서 사망자 및 유가족의 인권은 무엇이며 그다음에 과연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해가면서 자신들의 그 일방적인 궤변만 늘어놓는 것이 이것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정부에게 기대해야 되는 그런 행태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호 교수님. 이어서 우리 신백훈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발언 기회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문재인에게 제가 지부 상소를 지금까지 9번 보냈습니다. 가질지 도끼부, 즉 도끼와 함께 나를 죽이든지 문통이 내려오든지, 그래서 10번째 그 안 넘어간 나무 없다고 10번째 지부 상소를 이번 북한 만행 때문에 그저께 썼는데 상황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지금 수정 작업 중에 있는데 요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살 수 있었던 국민을 내버린 문통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범죄를 우리 국민들이 혹독히 추궁한다는 것을 내용 증명으로 보낸 겁니다. 즉,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 달리 사단지심, 인간성, 즉 인성이 있는데 과연 문재인은 이런 것이 있는가? 자포자기한 자, 즉 맹자는 금수마도 못한 것을 자포자기한 겁니다. 그게 문재인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측은지심이 없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어떤 경우든지 위험에 처한 사람은 우선 구하고 보는 것이 인간성입니다. 바닷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6시간 동안 꺼내지도 않고 있다가 총살난 북한이나 이를 알고도 보면서도 살려내지 못한 문재인과 국방부 청와대는 국가안보 책임을 방기한 측은지심, 즉 인간성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수호지심, 부끄러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진실정의가 없는 겁니다. 국민이 죽었음에도 반성 한마디 없는 거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없는 놈들입니다. 북한이 야만 행위에 대해서 미워하는 언행이 없는 문통과 그 패거리 정치권은 인간성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양지심이 없습니다. 고인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것이죠. 통계상 지금 가구당 빚이 2019년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8천만 원이고요. 세대별로 40대는요 무려 1억 600만 원이 평균 부채입니다. 그런데 고인이 지금 2천만 원 빚이 있다고 월북했다고, 이거는 2번, 3번 살인을 한 겁니다. 우리는 고인을 국민장 버금가는 국민적 장례를 치러야만이 됩니다. 네 번째, 시위지심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는 정권입니다. 국가의 존재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망의한 겁니다. 국민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국민이 언제까지나 언론의 매장마냥 소는 개돼지인 줄을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문재인 귀하는 이건 엄청난 천벌을 받을 것이다. 다섯 번째, 무시인 분립이다. 신뢰가 없는 정권은 존재 이유가 없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진리이다. 역대 최악의 정권 문재인에게 최후 통고다. 언론사, 정치인, 국방부, 우리 국민 모두도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언론사는 진실보도의 암적인 존재, 정치인들은 국가와 국가의 안위의 암적인 존재, 국방부는 국방의 암적인 존재, 이런 작금이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는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대한 국민으로서의 누릴 수 없는 존재, 암적인 존재가라고 반성해야 된다. 지금 상권을 장악하고 헌법재판소를 장악했다고 인위적인 탄핵 불가를 믿고 까불고 건방을 떠는 문재인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있다. 이게 천불이다. 천불뿐이 없다. 대통령의 직무를 포기하고 인성을 자포자기한 문재인은 천벌을 피하고 싶다면 스스로 하야하는 길뿐임을 알아야 한다고 내용 증명을 내일 발송을 할 것을 여러분들 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의견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방송입니다. 하모니심 연구가 신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비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9월 20일 있었던 이 북한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을 지도하던 한국해양수산 공무원을 무자비하게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이에 대한 사실을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팩트를 알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발표를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그리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그리고 주적이 누구인지를 다시 국민들 알리는 문재인 정부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바른사회 시민회의 성명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